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이런 뼈, 핏자국, 먼지와 진흙이 가득한 전장에서 허구의 환상이나 쫓고 있을 줄이야. 그 환상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단서다. 리치의 말에 따르면 부유하는 그 역사의 파편이 바로 그곳이 남긴 흔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흔적도 남지 않는 폐허를 지나 그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는 분기 현장에 발을 디뎠다. 이 풍경들은 모두 금방 모습을 감추기에 우리는 그 풍경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잡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우리는 뱀파이어의 전쟁의 마법진 묘 7개를 찾았다. 이 전장에 설치된 마법진의 수는 아마 이것들의 몇 배, 어쩌면 수십 배일 수도 있다. 마법진들은 모두 예외 없이 최근 일주일 내에 설치된 것들이다.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 중 두 곳에서 어떤 부대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지만 진흙 자국의 깊이로 밀어볼 때 모두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이 마법진들을 부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우리가 마법진 몇 개를 파괴할지라도 상대가 다시 새로운 마법진을 설치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능한 빨리 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졌다. 이곳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앞서 로도스 아일랜드가 예정했던 것처럼 도시 바깥에서 도시 안쪽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더 있었어. 테라시스는 더 샤드 빌딩이 수리될 때까지, 비행선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지점들을 이용해서 강철과 결정 유닛 그리고 주술 장치들을 대량으로 런던에만 옮긴 거야. 하지만 애초에 이 차례들을 어떻게 런던 주변까지 옮길 수 있었던 걸까? 아무리 멍청한 공작이라도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대량의 물자가 빅토리아 국경 내에서 유통되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아마 그 물건들은 나우체라라 킹의 군단을 그랬던 것처럼 쇼크하고 이런 지점들 주변에 나타난 것 같아.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그 셀카지 보급선이라는 건 아마 이 운송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과정일지도 몰라. 이건 대체 무슨 기술을 사용한 거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테레시스가 정말로 이런 일들을 갖췄다면 그는 왜 이 기술을 전쟁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거지? 군대를 직분 방어선의 후방에 나타나게 하거나 폭발하는 오리지널 폭탄을 공작들 머리 위에 이동시키면 되잖아. 어쩌면 이 기술도 제약이 많은 걸지도 몰라. 아니면 허점 투성이거나 그 리치는 그 기술이 오리지널 마취의 범위를 벗어난 일종의 야채라고 했어. 하지만 도저히 상상이 안 가. W, 그쪽은? 흥? 전투 흔적 같은 건 없어. 여긴 완전히 닭살이 났거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만남 이후 W의 정신은 계속 딴 곳에 있었다. 나는 그녀가 불침물을 설 때 타오르는 불빛을 보며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나로선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은 그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가자. 여긴 이제 볼 곳이 없어. 나는 손에 든 지도를 보았다. 뱀파이어 마법진의 위치가 표시된 점들이 흩어져 있다. 나는 펜으로 방금 있었던 운송지점과 나우체르르 킹 군단의 캠프 위치를 표기했다. 이 위치들은 모두 일찍이 동인의 방법으로 물건을 설치했던 장소다. 이 사이에 분명 모종의 연관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도 위에 표기된 이름, 언덕, 골짜기, 숲,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연못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이에 공통점은 뭘까? 아니면 어떤 특수한 지리적인 공통점? 내 눈빛은 어느 한 카운티의 이름에 멈추었다. 브렌트우드. 이네스, 로도스 아일랜드가 방위군 지휘탑이 있었던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목표를 브렌트우드라는 한 마을 인근에 정했다고 했었지.
나는 브렌트우드 위치에 원을 그렸다. 그건 클로저가 분석해낸 거야. 그 녀석은 1094년 테레시스가 도시에 들어온 이후로 생긴 모든 운석 정보들을 합쳐서 여러 정보들이 분석된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거든. 그 도시에서 런던 햄지만의 모든 마을들은 이런 화물 운석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 뭐니 해도 여긴 빅토리아의 수도잖아. 전쟁 전에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스테이크와 술을 잔뜩 먹어다는 바람에 지낼 때 상품에 올라갈 틈도 없었다더라고. 하지만 이 마을 브렌트우드는 눈에 거슬 정도로 텅 비어 있어. 통행 기록이 전혀 없고 그 많지 않은 기록도 대부분 1094년에서 1095년 사이 기록된 것들.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정말 비상식적이지. 이 마을은 빅토리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마치 다른 사람들한테 잊혀진 것 같아. 당시 로도스 아일랜드는 브렌트우드가 살카자 지하철로에 깃자리거나 비밀 두루만 요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암암리에 일종의 통행 통지를 했었어. 우리도 방금 이런 운송수선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잖아. 하지만 우리도 테레시스에겐 보이지 않는 큰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물건을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다는 그 능력 말이야. 어쩌면 브렌트우드가 가진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 아니, 이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뱀파이어의 아버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위치한 지점들을 브렌트우드에 이어보면 그 거리가 서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 이 거리야말로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대 한계라는 걸 알 수 있어. 괜한 추측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그 브렌트우드라는 동네를 잘 아는데 거긴 정말 찌질일 정도로 가난해서 뭘 숨길 수도 없어. 내가 몇 달 전에 거기 갔을 땐 빈둥거리는 살카지도 없었다니까. 카라반도 거기는 안지나쳐. 아마 너무 재미없어서 그런 거겠지. 더블루는 지루하다는 듯 돌멩이를 던져왔다. 그녀의 기분은 확실히 좋지 않아 보인다. 평소였다면 돌멩이가 아니라 수류탄 안전고리를 던졌을 텐데 돌멩이는 지도 위에서 몇 번 그려더니 내가 자세히 관찰하고 있던 위치를 가렸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우려는 순간 브렌트우드의 뒤쪽 멀지 않은 곳엔 작은 언덕이 하나 위치하고 있다. 돌멩이는 언덕을 의미하는 아이콘을 절묘하게 가렸다. 출발하자. 단서가 없는 이상 우연에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첫 번째 시점은 이곳으로 하자. 깊고 어두운 산이다. 내가 예전에 읽었던 빅토리아 역사책에는 이런 비유가 있었다. 역사를 탐구한다는 것은 이처럼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암벽에 새겨진 무늬를 조사하는 것과도 같다.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이런 희미한 촉감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그럴듯한 결론을 끼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지는 역사 지뢰장의 장소가 아니다. 오래지는 광맥은 지층중의 모든 유괴물과 동화되어 버린다. 유골조차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고고학자들은 오래지름을 뒤덮인 육지를 발굴하면 금속 쪼가리를 들고서 고민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린 다르다. 우린 살카스다. 우린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수단은 꽤나 다양하다. 한때 카스텔에 용궁을 외쳤던 레버넌트들이 이따금씩 어떤 마왕의 위대한 업적이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 떠들어댄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 또한 어렸을 땐 불이 꺼지지 않은 용광로 앞에 머물면서 과거의 메아리가 조금이라도 들리길 기다렸었다. 하지만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건 침묵뿐이었다. 내 예감이 정말 맞는 걸지도 모르겠어. 여긴 그림자가 상당히 이상해.
혼란스럽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흔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이건 마치 배 한 척 이동하면서 서로 겹치고 간섭하는 파동을 일으키고 결국엔 그 파동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느낌이야. 이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류에 가까운 것 같아. 표류라. 어떤 만년의 다이아블릭 노인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 해준 적이 있었지. 그 노인의 살인을 내는 허술 속에서 그 단어가 나왔었다. 무슨 이야기였는데? 재앙이 가는 이야기였다. 앞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것과 같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군. 우리 운이 아직 남아있길 바라야지. 자기가 우리 저트 같은 영웅들은 전부 죽었어. 그럼 W,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넌 여기에 남아 우릴 백업하라. 이번 임무는 전투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무엇을 맞추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철수해야 하니 네가 한심해. 너희의 탈은 내가 확실히 끊어버릴 테니까. 뱀파이어나 라우체러를 아니면 아예 탈을 실수한 틈 동굴 입구에 쫓기게 되더라도 내가 폭발 각도를 잘 계산해서 설치해드릴게. 괜찮아. 너가 동굴 입구에 기다리는 순간 내가 바로 쾅! 그러면 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에서 등장인물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야. 왜 그래래? 너 혼자선 테레시아를 상대할 수 없어. W. 이네스? 난 정말로 널 여기에 묻어버릴 거야.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W라면 정말로 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거다. 너도 저 녀석이 얼마나 미쳤는지 잘 알 텐데 왜 굳이 테레시아 얘기를 꺼내서 자극하는 거지? W가 불쌍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잖아. 오히려 난 저 녀석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라고 있어. 너도 도시에 오래 있었잖아. 저 녀석이 단순히 진작을 알고 싶었던 거라면 직접 너한테 물어봤겠지. 너 한 번이라도 W한텐 테레시아는 진짜냐? 라고 질문 받아본 적 있어? 나한테도 물어본 적 없었어. 봐, W는 실미적으로 전혀 상당하지 않았다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테레시아한테 꼬리를 흔들고 용서를 구하던가 아니면 죽을 각오를 다지던가. 지금 W가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겠어? 우리한테 강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늘 하던 대로 사람을 죽이고 쓰레기만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걸까? W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W는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아. 꼬물거리며 팔을 어디다 해야 할지 고민하구나.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몇 걸음 되돌아오고 가만히 서서 앞뒤를 살펴보고 어떤 감성에 빠져들기도. 난 전혀 눈치지 못했는데 거짓말. 귀찮은 일을 만들고 쉽지 않았던 것뿐이잖아. 내가 저 녀석을 그렇게나 신경 쓸 줄은 몰랐군. 난 내 스스로 신경 쓰는 거야. 그 녀석한테 쫓기는 싫다고. 진지하게 하는 얘긴데 이랬어. 같이 될로 돌아갈 생각 없어? 내가 나의 원대한 계획을 발목이라도 잡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W와 나는 이 전장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있잖아. 하지만 너는 나도 있어. 도착했어. 이곳이 바로 산의 내부야. 녀석들은 이 산을 전부 파는 거야? 이러면 W의 폭파 계획이 더 순조롭겠네.
여기 있는 이 솔롬,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하역 시스템이라니. 거대한 녀석이네. 숨어. 다음은 언제래? 곧. 늘 시간을 엄수하잖아. 차라리 빅투렌을 죽인 일을 하겠다고 상관한테 말이나 해보는 거였는데. 싸움도 못하면서. 나도 알거든. 하지만 여긴 너무 숨막히잖아. 난 매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환각도 본다니까. 여긴 정말 흉조의 소용돌이 같아.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시공을 건너는 것 같잖아. 그래도 울슬라가 착해서 다행이야. 틈만 나면 우릴 귀찮게 하는 일도 없고 행패도 안 부리고 군사위원회에서도 그 사람이 가장 젊은 소령이라며. 그 여자는 왕정의 구성원이 아니야. 오래 못 갈걸. 테레시아 전하랑 섭지왕도 순수 혈통의 마족은 아니잖아. 치, 왕정이면 또 어땠어? 누가 보면 그 인간들이 가시대를 되찾은 줄 알겠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장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 그야 그건 됐어. 일할 시간이다. 기기 옆에서 기다려. 적재 준비해. 녀석들이 말한 이름 들은 적 있어? 울슬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보통 살카즈의 이름은 코드네임 같은 것에 불과하니까. 아니면 용은담 같은 곳에서 따온 거겠지. 시간도둑 울슬라, 자물스와 열쇠의 울슬라. 이건 베헤모스에 관련된 살카즈의 전술 같은 거잖아. 누가 가져갔어도 이상할 건 없지. 잠깐, 시간도둑 울슬라. 웨드레르, 그 이름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종소리다. 잠깐, 저길 봐. 저게 뭐지? 저건 대체 뭘까? 산이 울리고 있다. 아니, 공간이 울리고 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무수히 많은 화면들이 떠올랐다. 궁전 안에선 지리밀을 하고 있는 살찐 새와 손목을 그어 그 피를 새로 태어난 아기에 먹이는 고대의 후손, 호박을 불태우는 다이애볼릭의 화형, 청동성체 아래 엎드린 채 난도질한 자국이 남아있는 버르나마로 바치는 사슴뿔에 달린 악마. 밧줄 하나가 허공으로부터 떨어져 무수한 칼날이 나뉘어진다. 붉은 피부의 괴물은 날카로운 뿔을 잘라 이를 자신의 가슴에 찔러 넣었다.
어지럽게 흩어진 조각통이 제재를 찾아갔고 어느 머나먼 도시가 눈에 들어왔다. 고요하고 차분하다. 도시는 아직 바크조차 달지 않은 상태였고 질투와 원망에 스미르지도 않았다. 환각이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은 어색하고 황당한 정도로 뛰어났다. 그것은 바로 카지델이다. 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곳이 카지델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으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는 나의 고향.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과거의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발을 들었으나 결국 내딛지 못했다. 나는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이 모든 게 침묵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팔골만 남게 된 가여운 생물은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 신경타발은 쭉 뻗어나가며 거대한 화물 상자를 들어올렸다. 이곳은 확실히 아직 산채로 이곳에서 떠들고 있었다. 저게 그 원숭산인가? 이 정도 부분 테라시스는 이런 걸 숨기고 있었구나. 설마 정말인 건가? 시간도둑 울술라. 정말 신기하지 않아? 울슬라의 전설에 따르면 눈앞의 모든 걸 느리게 할 수 있고 한계 사이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베이모스 한 마리가 카지델을 공격했다고 해. 결국 영웅 울슬라는 시간과 공간의 환상 속에서 길을 잃은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무수한 각오를 여행했지. 무심코 이 이름을 선택한 내가 이 전설을 실제로 목격하게 될 줄을 누가 알겠어? 네 푸른 나를 가면 갈수록 불만해지네, 이네스. 진짜 헬카즈로 착각할 뻔했어. 울술라. 애들은 너 멘프리 장군을 실망시켜도 정말 괜찮겠어? 소문을 들었을 텐데 난 네가 이네스한테 쏠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비밀을 지켜야 하는 내일의 특성상 현관에 믿는 널 직접 찾아갈 순 없더라고. 네가 바로 흉터 형제 휴가자구나. 듣자하니 여기서 해골 운전석을 든지 꽤 된 것 같던데. 전설에 나오는 영웅 역할이긴 하는 게 너한텐 그렇게 간절했어? 오래된 것들은 더 이상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해. 과거를 그리하는 바보들이나 계속 이 이름을 사용하겠지. 그럼 이름을 바꾸면 될 텐데. 그러다 멀리서 달려와 준 내 친구들이 날 찾지 못하면 세레나 한잔할래? 너 예전엔 술 입도 안 됐잖아. 그건 예전이지, 예전. 그리고 예전엔 너도 나에게 검을 거르지 않았어, 이냈어? 내 친구와 제라는 말은 설거지에게 있어. 꼭 좋은 말이라고는 할 순 없다. 나는 설거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알고 있다.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순진하고 어리석었다. 단지 조금 동해가 따른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해버릴 정도로. 비록 동해했던 곳이 악취가 진동하는 카지델이라도 말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은 성장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순간일 수도 있고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을 뻔했을 때일 수도 있으며 지체 더미에서 기어나왔을 때일 수도 있다. 그 아이는 어른처럼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잔인해지기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 전우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옛 친구와의 재회라는 유치한 클리셰가 등장한다. 솔직히 서로 떨어져 지는 기간이 얼만데 아무리 옛 친구라 해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하지만 어리고 어리석은 그 아이는 우정을 맺은 적이 있다. 카지달에서 우정을 논하고도 비웃음을 쉬지 않을 시기는 아마 그 나이 때가 유일할 것이다. 울슬라 씨, 하역 작업 끝났고 지금은 창고 점검 중입니다. 예전이랑 똑같아요. 강철, 순금, 오리지름 같은 것 분들입니다. 벌써 보름 이상 인원 운송이 없는데 아무래도 카즈델 쪽 왕정군들은 거의 다 넘은 것 같아요. 역시 하역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왕정군 놈들이 뱃멀미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저희한테 화풀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귀찮았거든요. 됐어.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 기착지에서 일한 지도 벌써 반년이 됐는데 근무표에 따르면 저도 이제 슬슬... 네 배치에 관한 지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래도 네 업무 성과가 나날이 나아지는 게 눈에 띄네. 이 정도면 휴가 3일 정도는 줄 수 있어. 오호호, 우리들의 울술라. 하지만 산에서 얌전히 지내. 다시는 공을 세워 출사한다는 둥 이상한 소린 하지 말고. 넌 어릴 때부터 카스텔에서 신발을 고치며 살았고 네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라고는 신발 밑창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 그런 네가 전장에 나가봤자 누굴 죽일 수나 있겠어? 울술라 진짜 노잼. 썩 꺼져! 울슬라의 여벌굴과 찍혀 올라간 입꼬리가 보였다. 예전에도 그랬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젊은 살까지 고두장이가 웨드레르 옆으로 다가와 몰래 그에게 주전자를 내어주었다. 어이, 친구, 잘 들고 있어. 울술라는 이거 없이는 하루도 못 사니까. 제주 좋네. 이미 옆에 한 명 데리고 있으면서. 입 조심해, 구두 닦기. 물같이 달콤한 건 뭘까? 독같이 아찔한 건 뭘까? 아무래도 그는 자신의 성인식을 치를 시간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확실히 테레시아 전하가 계셨던 몇 년 동안은 저런 아이들이 과잉보호를 받은 듯하다. 저런 아이들이 지금은 런던이면 전장에 와 있는 거네. 남매 둘이서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농담을 만들어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웃기시다는 농담이군. 그렇듯 또 펼치기만 해 태워버릴 테니까. 웨데레르는 묵묵히 노트를 집어넣었다. 너흰 아직도 예전처럼 사이가 좋구나. 좋은 일이야. 우린 만난 지 꽤 됐지? 그 작전 이후 나, 웨드레르, 그리고 W. 그 전에 W가 일으키지 말아야 할 트러블을 일으켰고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어. 흉터의 상담을 제외하고 너희는 카지달에서 얼굴 한번 비추기도 어려워졌지? 거기서 너 이름을 자주 봤었어. 숲의 전단지에서 말이야. 꽤나 유명하던데? 내 몸값은 원래부터 비쌌다. 확실히 이네스가 투자 업무 참 잘했어. 그땐 우린 모두 어렸었지?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하는 건가? 난 살까지고 넌 양이야. 이론적으론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아, 이네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종족의 차이가 아니라 감염자라는 사실 아닐까? 그 말이 맞네. 한 잔 받아. 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도 말이야. 넌 살까지가 오래 살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늘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않으면 눈 뜨고 코벨 거라면서.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라지. 빅토렌이든 살카시든 상관없으니까. 그녀는 내 눈앞까지 와서 날 빤히 쳐다본 뒤 웨드렐에게도 힐끗 눈길을 돌렸다. 히네스, 너 주름 생겼어. 벌써 3번이나 죽었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주름 몇 개 생긴 거라면 살카제 영혼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겠지. 살카제 영혼들에겐 감사할 수 없을걸? 넌 양이잖아. 웨드레르는 눈 하늘을 잃었구나. 텅 빈 눈알이라도 구경해보겠어. 여기 계신 카프린의 숙녀의 작품이거든. 눈 하나로 할래? 아니 머리 하나로 할래? 선택해. 히네스도 손을 썼을 때 분명 엄청 마음 아팠을 거야. 잊지 마지. 이렇게 옛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다시 사람을 감상에 적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는 못 돌아가는 건가? 서로 지나간 시간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네가 언제부터 군사위원회의 가장 젊은 소령이자 이 해골 베헤모스의 운전사인 울술라 지휘관이 된 건지 이야기해주는 건 어때? 그러네. 확실히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 안 그럼 지금 우리 입장엔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혹시 괜찮다면 너희 두 살까지, 그러니까 살까지의 배신자 한 명과 한 마리 양이 왜 이런 군사위원회 비밀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을까? 네가 멤피르 생활에 체포된 건 알고 있어, 레드레드. 그리고 넌 우리의 군사작전을 당한 이네스와 밖에서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 여자의 셋이서 이것도 이 대낮에 내 관할구역에 잠입했지. 군사위원회 제일 중의 군관으로서 난 이런 행동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은 2대1이야, 울술라. 2대1?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 치, 허무트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자신 있으면 해봐, 히네스. 들어와. 입가에 약간의 아직 웃음기가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진심이다. 이혼 몇 해 동안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선택을 하는 게 테레시스라는 거야? 아니, 군사위원회지. 너흰 다베를 따르기로 했고 지금은 뭐라고 하더라? 로도스 아일랜드? 반면에 난 군사위원회를 따르기로 했어. 우린 이미 각자 갈 길을 택한 거야. 울슬라,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거절할게. 나도 네가 무슨 말 할지는 알고 있어, 웨드레드. 넌 정말로 조금도 편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우리도 이제 현생으로만 버럭하고 하루 종일 기뻐할 어린애는 아니잖아. 이제 우리에겐 카스텔의 거리에서 보호를 낭비하고 있을 틈 같은 것도 없어. 우린 살까지 적어도 카스텔의 시민이잖아. 카스텔의 거리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건 우리에게 적은 책임이라고. 지금 우린 카스텔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울슬라! 그렇다면 너희도 군사위원회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인정했어야지. 그 테레시아 전학가서도 이 점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으셨잖아. 카스텔을 이동도시에 옮긴 건 바로 2분 전하셨고 이곳에서 카스텔의 미래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도 바로 그 2분이야. 나처럼 빈민가 출신은 가난한 소녀도 고대의 순수한 피를 가진 왕전의 구성원들과 같은 전력 타협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전부 그분들이라고. 선전하고 타협자들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살카즈는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놓치고 말 거야.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군사위원회의 말로 카스텔이 진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야.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과연 이 대지에 카스텔이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아는 건 배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뿐이야. 내 친구와 제외 우리도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다. 웨디르는 말없이 나를 지나쳐
우리의 어릴 적의 아가씨 군사민의 수령 앞에 나섰다. 10분.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이 정도야. 그 물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와. 나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설카스를 피해 지나갔고 적들의 그림자가 그들의 발목을 묶었다. 나는 힘껏 뛰어올라 그 무심한 생물의 심장탑을 위에 올라섰다. 매끌매끌한 느낌이 역겨웠다. 이게 그 벨모스라는 건가? 처음 보는? 어디 네 머릿속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볼까? 걷기에 적합한 선실은 결코 아니다. 요즘 들어서 내 운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 늘 무슨 괴물이 몸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레버넌터니 이번엔 이거다. 이번엔 아래로 뛰어내릴 일이 없길. 척추를 관통하는 이 못들은 아무래도 일종의 출조준 장치 같은데 이 근처에 신경다발이 계속 딸리고 있는 걸 보니 자아의식이라도 있는 건가? 이쪽이다. 빠르기도 해라. 놈들은 해골을 기어올라 나를 쫓고 있다. 뼈 사이사이에 근육과 관절은 저들의 기단이 되었고 살을 잃은 자네는 저들의 무기가 되는 듯했다. 권세작 수양이 뛰어나네. 학살은 울슬라가 좋은 부대를 키워놨어. 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해. 머릿수가 많은 걸 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 불길한 예감이 내 머릿속에서 피어올랐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쪽으로 뛰어올랐다. 거대한 심장다발이 무너져 내렸고 내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곳에 뼈 조각이 사슬중에 나 있었다. 자기 몸인데도 가차없구나. 보아하님, 여기는 뼈 한 마디, 삶의 한 가닥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모양이네. 귀찮게됐어. 신경다발은 다시 감겨왔고 내가 단검을 신경다발에 강하게 찔러넣자 얘는 다시 격렬하게 쭉 하면서 나를 공중으로 높이 띄웠다. 학살의 기초적인 반사전쟁을 가지고 있다. 마침 앞쪽에 선실이 하나 있다. 저기네. 나는 아래로 뻗어있는 신경다발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뛰어올랐다. 온통 먼지투성이네. 풍화된 뼈가루인가. 이곳이 중추겠지. 그럴싸한 연결고는 보이지 않는데 순수하게 주술만 움직이는 건가? 이 녀석은 마음까지 노예가 돼버린 걸까? 아니면 허수아비처럼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걸까? 결국 내 오래전의 맛집을 피해갔구나, 히메스. 원래대로라면 네 심장에 구멍이 뚫렸어 했는데 넌 아직도 아치아의 가족인 왼쪽으로 치우치는 버릇을 못 고쳤나 보네? 전에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외드레라가 널 곤란하게 했나봐. 저 녀석 많이 어리지? 보기만큼 얌전해서 나오는 것 같고. 좋을 때로 생각하렴. 기회만 된다면 너한테 그 세 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분명 엄청 흥미로울 테니까. 한 번 더 해주려고? 아니, 일단은 살려줄게. 넌 이 난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지.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거칠게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신경다발들은 미친듯이 휘몰아쳤고 나를 이곳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했다. 베헤모스는 천천히 몸을 꿈틀거리고 있다. 이곳에는 수많은 선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베헤모스는 늘 공간 사이를 표류한다. 만약 이 베헤모스가 표류하고 있는 동안 선실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조금도 시험을 보고 있지 않았다. 난 외드레르처럼 역사에 묻히는 침해 같은 건 없다.
그림자가 마치 여리한 칼날처럼 해골로 이루어진 홀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잘 살아있었음. 소용없는 짓이야. 내 그림자라는 대물쇠 능력에 대항할 수 없어. 퉁어낸 뼈가루가 다시 날아와 시야를 가득 메웠다. 알렸어, 고마워. 왜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들에는 확실히 괜찮은 파트라는 걸. 나는 사실 우리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셀카지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드니까 말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흐릿한 불빛이 먼지 한개 피어오르면 뒤틀렸다. 제풀 속에선 그의 모습이 나타났고 바람에 섞여 하늘의 불꽃에 그의 망토와 내 머리카락 끝이 그을렸다. 정말 아주 가끔이지만 저 다른 눈의 아치를 참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우정을 논할 나이는 벌써 지났다. 하지만 난 나중에 카지델에 살게 될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비웃어왔던 그 어리석은 천진함을 지고 있길 바란다. 난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왜들은 깜빡하고 말 못했는데 란페르르 장군님, 내가 쓴 책을 나한텐 거절해준 적 있어. 괜찮더라. 인정해. 정말 좋았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른 다음 시간의 순서대로 조각들을 배치하고 나면 넌 맥락을 깨끗하고 믿겠지. 하지만 넌 계속 도망만 치고 있어. 대체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야? 오케이, 거기까지. 올슬라? 나중에 또 봐. 왜들은 이번엔 나랑 동시에 뛰어오르는 거야. 역사의 수용대를 같은 곳에 힘을 내지 마. 역사의 주걱이 눈이 나란 네 눈앞에 펼친 삶을 잊으시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끓어오르는 크림자가 우리를 위한 앞길을 가리켜주었고 타오르는 불씨는 우리를 감싸는다. 환상은 눈앞에서 끊임없이 스쳐갔다. 나는 문득 떨어지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역사라는 것이 거짓되고 나약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본 것은 익숙한 넓은 들판이었다. 그곳은 카스텔의 전장이었고 전장의 불길조차 채 식소는 상태였다. 나는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왜들에게는 늘 동지의 상전의 전장에서 멀어지고 싶어했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돌렸고 그는 탑재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심동체였다. 전장에서 멀어진다라. 전화가 암살당했을 땐 우린 가베를 잊지 않았다. 원래라면 그대로는 카스트를 떠날 수 있을 텐데 우린 왜 여기서 돌아가서 W를 찾던 걸까? 왜 리오니언에 들어갔던 걸까? 또 무슨 이유로 여태까지 런던에만 잠복했던 걸까? 왜들에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난 또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 대지를 돌파해냈고 한각은 사라져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을 뒤집어 내 팔을 붙잡으며 내가 준비하라며 기침해 주었다. 아츠가 우리를 감쌌고 시야는 더욱더 선명해졌다. 그림자가 지면으로부터 솟아올랐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도망치지 않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